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리그 뉴스입니다. 내년도 전북 국가 예산이 드러났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각 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를 공유했던 것이 예산 확보의 바탕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전예은 기자입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내년도 전북 국가예산 확보가 전북도당과 각 자치단체의 긴밀한 협조가 이뤄낸 결과라고 자평했습니다. 김춘진 도당위원장은 14개 시군 자치단체장과 정책협의회를 갖고 이해를 높이며 중앙당과 정부에 설명한 게 주요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통령 전북공약 백서를 발간해 정부 관계자들을 설득해 나간 것은 큰 힘을 발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공약 이행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을 하고 책자도 만들고 대통령께도 이 말씀을 드리고. 전북도당은 아쉬움도 있지만 사업 추진에 물꼬를 텄다는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올해 신규 예산으로 확보된 것들이 사실 이제 풀리면 지금은 올해는 얼마 안 되지만 그 양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속도감 있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새만금 개발 공사를 이제 출범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돼서 이제 내부의 이제 매립이 본격화되고 하면 그것이 아마 큰 효자 노릇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K랜 전예은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업과 학계 등이 협력하고 교류할 수 있는 거점 시설이 중요한데요. 서울특별시는 지난 5일 인공지능에 특화된 양재 R&CD 혁신허브를 개관했습니다. 앞으로 인재 육성을 위한 협력 지원은 물론 소통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층은 개방형 광장으로 인재 양성 공간으로 운영되며 5층은 업무 공간, 6층과 8층에는 인공지능 특화 기업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날 개관식과 함께 카이스트 등과 업무 협약을 맺고 앞으로 진행할 4가지 프로그램도 소개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혁신허브를 거점으로 2020년까지 인공지능 연구개발 전문가 500명과 특화기업 50개사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또한 개방형 협업연구라는 이름으로 인재 매칭 프로그램, 소통, 교류 프로그램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충청남도가 국내 해양 환경 관련 5개 기관과 서해 생태환경 보존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안희정 지사는 오늘 도청에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과 함께 해양 생태환경 보존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도와 각 기관은 13대 과제 35개 협력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앞으로 도와 5개 기관은 해양 환경교육 메카 조성과 서해안 해양 생태자원 공동조사 등 5개 사업을 내년 시범 협력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주 한옥마을은 연간 1,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고 있는데요. 그에 반해 노후화된 시설뿐만 아니라 문화시설의 질이 낮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경모 기자입니다. 전북 전주시 한옥마을 문화시설의 질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자는 주장이 6일 전주시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김남규 의원은 정례회 시정 질문에서 한옥마을 문화시설이 새로운 변화를 통해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시설의 명칭 변경을 통한 기능 확장과 수익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어 한옥마을 브랜드의 대표성을 서울시 등 후발주자들에 빼앗기면 안 된다며 전주시는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위기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습니다. 김승수 시장은 이에 대해 유사 시설들은 기능을 전환하고 시설들의 컨텐츠와 전문성을 강화해 한옥마을 문화시설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K랜 김경모입니다. 경상남도가 문화예술 정책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경남도는 오늘 도정회의실에서 소통과 협치를 위한 문화예술인과의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문화예술 기반 시설 확충과 문화예술단체 지원 사업 등에 대해 의견이 오갔습니다. 또 2018 신규 사업 설명에 이어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이전에 따른 불편사항 해소 방안 등을 소개했습니다. 앞으로 경남도는 문화예술인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해서 문화예술 창작 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전북 고창군의 90호항이 총 474억여 원이 투입돼 해양 관광 명소로 탈바꿈됩니다. 수산물 생산 지원은 물론 관광 인프라를 조성하게 될 텐데요. 앞으로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홍재희 기자입니다.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전북 고창군의 90호항이 국가어항 이용 고도화 사업이 추진되면서 해양관광 명소로 탈바꿈돼 가고 있습니다. 90호항 국가어항 이용 고도화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어항 위주의 개발이 아닌 어장, 어촌, 관광 및 배후 지역과 연계한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수산물 생산 지원은 물론 위판, 가공, 유통, 판매, 소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수산 관련 기능시설 확충과 관광 인프라를 조성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고창군은 총 사업비 474억 500만 원을 들여 오는 2020년까지 10만 5,290제곱미터 면적의 국가, 고창, 민간 투자분 사업으로 와인 글라스 형태의 차별화된 상징항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도약의 중심축인 90호 국가어항을 신해양시대의 상징적인 항으로 개발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가 시행 사업은 총 254억 5,300만 원을 들여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차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방파제 친수시설, 연육도로 증고, 선양장, 주차장, 부지 조성 등을 건설합니다. 고창군 시행사업은 총 59억 6,200만 원을 투입, 오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중앙광장, 송림공원, 잔디공원 및 산책로, 전망대, 공영주차장 등을 조성합니다. 이 밖에 총 87억 원의 민간 자본을 유치해 어업인과 관광객을 위한 편입공간, 문화공간, 판매공간 역할을 수행할 90호항 복합기능센터를 건립할 계획으로 현재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 중에 있습니다. KLN 홍재입니다. 오늘의 브리핑 뉴스입니다. 충청북도가 도내 우수 농식품에 대한 홍보전을 시작으로 유럽 시장 진출을 노립니다. 충북도는 내일부터 4일간 파리 시내 4개 주요 유통마트에서 유기농 식품 홍보 판촉 행사를 개최합니다. 도는 행사를 통해 약 16만 달러 상당의 농식품 수출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프랑스뿐만 아니라 인근 유럽 지역의 유기농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수출 유망 품목을 파악하는 등 현지 정보 교류도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미 특별 공로훈장 수여식 행사를 지원했습니다. 지난 6일 대전 보훈회관에서 박순도 씨가 6.25 전쟁 당시 전사한 미군의 유해를 발굴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공로로 미 특별 공로훈장을 받았습니다. 박 씨는 지난 3월 충북 영동에서 신원미상의 유해와 총알 등의 유품을 발견했는데요. 6.25 전쟁 당시 전사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그는 국유단에 유해 소재를 제보했습니다. 현존 유일한 백제가요인 정읍사를 테마로 한 정읍사 관광지가 이르면 내년 말 선보입니다. 정읍시는 총 사업비 314억 원을 들여 신정동 727번지 일원에 조성하는데요. 정읍사가요 박물관, 정읍사 여인집, 한식체험관 등 내년 말 완공 목표로 지난 2012년부터 정읍사 관광지 조성 사업을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제가요 정읍사 관광지 조성 사업이 완료되면 사계절 체류형 문화관광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KL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